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저는 뭐, 놀랄 게 뭐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놀랄 게 뭐 있습니까? 네, 놀랄 것도 많다. 놀랄 것도 많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놀랄 만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대단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은 더 냉정하게 상담하시던데 라고 하셨는데, 이제 마주바이오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제부터 저는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웃음도 많이 사라질 것 같고, 뭐, 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선을 긋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경고를 엄청 했습니다. 경고를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듯이 해드렸고, 정말로 욕이란 욕은 다 받아가면서 다 들어가면서 저는 경고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나 뭔가 위기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탈출할 수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냥 차라리 현금 들고 100% 들고 기다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저는 정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경고도 미친듯이 해드렸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 하락장 잡는 거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시장 횡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해 드렸고, 횡보하면서도 이거는 지금 충격이 아니라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물 경제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도 말씀 많이 드렸고, 공부하지 않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라고도 정말로 여러분들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는 많이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저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막을 수가 없겠구나. 저는 이제부터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은 뭐, 내 탓이요 하세요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이제부터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끝이 났다.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인사 대천명.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나면은 그 이후의 일은 하늘에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제 할 일 다 했어요. 전문가로서 사명 다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양심 다 맞춰서 했습니다. 저는 다 했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양심 다 걸고요. 저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TV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도리 다 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시기가 오고 있는 거고, 그 시기가 왔을 때도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들어오는 것도 회원가입도 빨리 하라 했잖아요. 이제는 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리세요. 망하세요. 당해보세요. 망해보시고 당해보세요. 제가 늘 말했죠. 현명한 사람은 망해보지 않아도 망한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이제 망해보고 좀 당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는 현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많이 드린 게, 손절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안 되겠으면은 물리세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은연중에 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설득할 이유도 없고요. 종목의 사랑에 빠져 계신다? 또는 시장의 사랑에 빠져 계신다? 유혹을 당했다? 뭐 그걸 제가 설득시킬 시간도 없어요. 설득을 시킬 시간도 좀 주셔야 되고, 공부를 시킬 시간도 좀 주셔야 되고, 뭐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시킬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세요. 뭐 요즘에 뭐 신조입니까? 혼내리즘에 빠져있다.
레이니즘 다음에 생기는 혼내리즘입니까? 레이니즘 다음에 생긴 뭐 혼내리즘이라는 말이 뭐 생겼나 본데, 혼내리즘에 빠져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왜 빠져있습니까? 아니, 이런 거에 제가 빠져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런 데 빠져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내는 거 재미없어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맨날 욕만 듣고. 아니, 여기에 빠져있으면은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욕만 듣고 제가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풀릴 것 같죠? 아니요. 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내가 이렇게 막 혼내고 뭐라 하고 했을 때 내 말을 들어줘야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데, 안 듣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풀려요? 맨날 방송하고 오면 스트레스 엄청 쌓여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혼내리즘 같은 소리 하고. 아, 이거 정말 제가 보다가 제일 어이가 없고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스트레스 풀릴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 풀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딱 그냥 이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방법이 없으니까, 뭐, 저는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고, 이제는 마음 후련해요. 예, 됐습니다.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오늘 선언합니다.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마음의 짐이 좀 가벼워졌어요. 이제 내 말을 들어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이야기 안 들어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뭐, 가는 길이 다른 거죠. 그죠? 가는 길이 다른 거라서,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측은 시장이 장기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 안에서, 그죠?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 안에서 저는 장기 하락을 보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게 왜 틀렸는지를 맨날 찾아보려고 해요.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박 의견들을 제가 항상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내려가야 되는 이유도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요.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이유 이유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안 내려가야 하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예측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반박 찬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죠.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 제가 틀리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방법이 없다. 지금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매매를 하는 게 뭐 재밌고 또 재미없고, 지금 이렇게 현금 들고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들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김민기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해일이 온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부산이에요. 부산인데 해일이 온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산인데 해일이 온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뭐 저기 동구청장이 우리 동네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동구청장이 우리 동네는 우리 구는 동구청장이라 하면은 너무 특정인가요? 그러면은 뭐 땡땡구청장이 우리 구는 화개장터를 열겠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 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갖고 화개장터는 저기 뭐 저 전라도와 경상도 거기죠. 어쨌든 우리도 화개장터와 같은 그런 장을 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죠? 장터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화개장터 버금가는 장터를 열겠습니다. 안전합니까? 야, 너무 좋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뭐 어떤 건 같아요?
저는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린 뉴딜 정책을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헤일이 오고 있어요. 헤일이 오고 있는데 땡땡 구청장이 우리 군 화기장터 버금장터 가는 장터를 열겠습니다. 우와 장터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린 뉴딜 바라보고 그린 뉴딜을 추정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저는 투자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투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버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린 뉴딜은 장기를 보고 하는 건데 단기로 지금 주가가 다 급등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헤일이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헤일이 오기 때문에 약간 도망가자라는 건데, 아우 이 구는 뭐 이런 거 한다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이 동네는요 지금 이런 거 한다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동네는요 이런 거 한다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요런 질문하고 저는 굉장히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1, 2, 3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 경제를 모르면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 경제를 모르면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제를 몰라요. 이 채팅 왜 안 올라옵니까? 지금 이 비유가 이해가 되면 1, 2, 3번, 안 되면 00 해보세요.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 경제를 모른다?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M보라님께서는 오늘 첫 참석인데 이제야 알게 된 게 점점점 하시는데, 그것도 본인 운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저를 만나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만나면 뭐합니까? 제 말을 진작 들으셨어야죠.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좀 제가 뭔가 도와줄 수 있도록 빨리 들어오셨어야죠. 들어오셨어야죠.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기회라는 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남았을지 확신이 안 섭니다. 일단 부산은 어찌됐든 부산이든 뭐든 간에 헤일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장터를 가자라고 하는데, 엠브라님 안 늦었다고 말씀해주세요. 안 늦었어요.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안 늦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안 늦은 것 같아요. 자,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원하는 대답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장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해 드렸죠. 시장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올라갈 이유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뭐 전지, 2차 전지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솔직히 뭐 여기서 또 이야기 있죠. 뭐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뜬구름이지. 이게 다 뜬구름이지 실체가 있나요? 솔직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뜬구름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거 뜬구름이다 1번, 아니다 2번. 어때요? 뜬구름이다, 아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반박 찬스 드릴게요. 문현진을 이겨라, 문현진을 이겨라 코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하고 말싸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말싸움 가야 아마 있는 힘껏 제가 아는 지식 다 털어가지고 다 완전히 제가 뜬구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저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있는 힘껏 뜬구름 다 잡아놨어요. 뜬구름이란 뜬구름은요, 있는 힘껏 잡아놨어요. 있는 힘껏.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뜬구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자,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고 실체가 없는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인데 장기로 봤을 땐 좋을지 몰라요. 장기로 본다면 좋은 기업, 수혜받는 기업들 나올지 모릅니다. 수혜받는 기업 또는 성장 기업 나올지 몰라요. 장기로 본다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장기로 본다면이라는 이 기준이 붙는 게 단기로 본다면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단기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다 거품이에요. 전부 다 그냥 거품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런 거품 속에서 매매가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잡아서 매매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보안주 그리고 디지털 테마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안주로 수익 보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안주 좋다고 해가지고 보안주로 수익 보신 분들 꽤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방송에서 계속 강조했었으니까 종목까지 알려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보안주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섹터였는데 그 부분이 급등하고 올라가서 수익 본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관련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장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차트 시장이 빠지면 무너져요. 지지선 무너집니다. 좋은 기업 빠집니다. 저평가 기업 더 내려갑니다. 고평가 기업 더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요. 시장이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요. 그럼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장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아직도 시장이 먼저인지 이런 뉴딜 정책과 디지털 뉴딜이라던가 2차전지 백신 이런 게 먼저인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이런 거 다 뜬구름입니다. 시장 빠지면 전부 다 거품 빠질 거예요. 시장이 빠지면 전부 다 거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장이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저거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시장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은 뭔가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돈의 힘인 거죠. 그죠? 돈의 힘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계란 파동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 한 판에 3,000원이었는데 수요에 의해서 그냥 돈의 힘으로 계란이 갑자기 뭐 안에서 금이 나온다든지 계란을 먹으면은 뭐 간에 좋다든지 뭐 계란이 갑자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수요가 이렇게 붙어주다 보니까 돈의 힘으로써 3,000원짜리가 4,000원, 5,000원, 6,000원, 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공급업자들은 전부 다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공급도 줄었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동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기보다는 가치는 그대로이나 그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지금 보면은 유동성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숨어있는 돈들이 다 튀어나온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은요, 경제에 눈꽃만큼도 도움되던 돈들이 아닙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던 돈들이 아니에요. 경제에 왜 도움이 됐던 돈들이 아닐까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다니요? 내 돈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예,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돈들, 지금 유동성 숨어있는 돈들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적금에서 나오죠. 고여있던 돈, 은행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은행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지, 그게 경제 활동에서 엄청나게 뭐 좋은 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던 돈들이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돈이었어요. 경제 활동 속에서는 그냥 바닥에 고여있는 물, 그죠? 고인물. 우리가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물 썩습니다. 썩은 돈들이에요. 적금 튀어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출, 내 신용을 통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굳이 안 끌어 써도 되는 돈들을 끌어다가 쓰고 있고요. 거기다가 퇴직금, 희망퇴직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연령이 다 돼서 또는 어떻게든 간에 퇴직금, 그죠? 퇴직금을 받아서 생긴 돈, 그 퇴직금도 그냥 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이었고요. 그걸 고여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돈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런 많은 고여있는 돈들, 그리고 보험 약관 대출부터 해서 담보대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고여있는 돈들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영양가 있는 돈이었나라고 하면요. 아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던지 간에 저 고여있는 돈들을 튀어나오게 해서 자기들의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자기들은 현금을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갖고 있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의를 해왔고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드렸고 TV에서도 대놓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돈들이 튀어나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저가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비싸게 팔 것 같아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싸그리 비싸게 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싸그리 비싸게 팔 거예요. 저는 싸그리 비싸게 팔 거고 그 돈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여있던 돈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다른 투자처를 찾고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대기 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유동성이 뭐 연준에서 뭐 양적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돈이 엄청 튀어나왔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거를 보고 숨어있는 돈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실제로 연준이 뿌린 돈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개인들에게 계좌에 직접적으로 꽂아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 생각을 하고 지금이 기회구나 생각하고 숨어있던 돈들, 고여있던 돈들을 다 끌어당겨 와가지고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엠보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럼 제대로 홈런 당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바가지 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바가지 잘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가지 쓰는 과정 속에서 이젠 저런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돼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건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간이 필요하죠. 모든 투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모든 투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내기까지의 시간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런데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사업 투자라든지 어떤 업종에 투자한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디지털 뉴딜 잘 될 수 있죠. 그린 뉴딜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잘 될 거다. 대왕 카스테라 정말 잘 됐었잖아요. 그런 대왕 카스테라 잘 될 거라고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 다 날릴 수도 있는 게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린 뉴딜에 환장을 하고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면은 기업입니까? 개인입니까? 자, 어때요? 저는 지금 누가 투자하는지 딱 보이는데 기업이다 1번, 개인이다 2번. 렛츠고! 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개인들이 지금 환장해가지고 달려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업인가? 개인인가? 기업인가? 개인인가? 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디지털 뉴딜이 뭐 하는 건지, 그린 뉴딜이 뭐 하는 건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냥 저것만 사면 돈 번다, 저것만 사면 대박일 거야, 저것만 사면 괜찮다 라는 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허공에 날리고 있어요. 다 태워버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하면은 저는 개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거 좋아요. 아이, 좋아요. 그럼 이 개인들이 정말로 그린 뉴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다고 하는 주식을 사갖고 돈 벌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만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들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사업을 차리는 게 맞는 거죠. 정말로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린 뉴딜 사업이라던가 디지털 뉴딜 사업이라던가 그런 관련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투자고, 선순환이 일어나고 고용도 증가가 될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체 밑에 직원이 들어갈 거고, 경제에 도움이 될 거고,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위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받쳐주고, 하청업체가 늘어나고, 하청업체가 늘어날 정도로 위에서 정책적으로 받쳐주고, 이런 과정이 돼야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업 시작이라고 하면 전부 다 못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죠? 생각해보면은 사업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린 뉴딜 관련 사업 해보세요.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해보세요. 백신 관련 사업 해보세요. 치료제 관련 사업 한번 개업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왜요? 에이, 그거 지금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주식이에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정말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잘 될 거라고 한다면요, 지금 개업 신청서가 막 보물처럼 쏟아져 나와야 돼요. 우리 사업만 열면 돈 번다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요, 사업만 열어도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사업 열어라 하면 뭐 열 수 있습니까? 카페 차리기도 무서울걸요?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신다 11. 아닌데 나 사업 지금 오늘 바로 개장할 거야. 주식 있는 돈 다 빼서 나 사업할래. 00 해보세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경제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산업의 현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업 열고 싶어요? 그린 뉴딜? 뭐 풍력 발전 그 사업 열고 싶어요? 풍력 발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사업 열고 싶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업 열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한 분도 없네. HS님은 사업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내일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S님 오타인가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투자를 했을 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 테마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자산의 가치만 올라간 거죠. 저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가치만 올릴 재료일 뿐이에요. 그럼 저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샀던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왜요? 뜬그룹이니까. 그걸 이제서야 사겠다? 축하드립니다. 뒷북 치셨네요. 막차 타셨네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바가지 쓰셨네요. 당하셨네요. 저 그 당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당하셨어요. 시장은 당하는 자와 당하게 만드는 자밖에 없거든요. 저는 당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지만 당하게 만드는 자들의 생각을 항상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비싼 거 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건 전부 다 지금 좋다고 하는 뉴스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 사시면 당하는 거죠. 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꼭 엄마랑 여행 가자 라고 하시는 분님은 2017년에 그린 뉴딜주 사셨다가 4년 만에 탈출했다라고 하시죠. 맞아요. 지금부터 4년 뒤에 다시 봅시다. 그린 뉴딜주, 디지털 뉴딜주 하시는 분들 4년 뒤에 다시 봅시다. 별 수 있겠습니까? 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까발려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안 그래요? 내 돈 내가 지켜야 되는 건데 왜 여러분들 돈을 왜 여러분들이 안 지키나요?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들이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지켜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거지. 뭐 돈을 맨날 그걸 갖다 버리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지켜줘야 됩니까? 이제는 점점 그게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세 번째,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야 시장이 올라가려면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느니까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하니까 그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또 소비가 일어나고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돌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돈을 자꾸 이렇게 안 쓰려고 지갑을 닫고 있고, 또 돈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좀비 기업들 생겨나고,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돈 대출해가지고 살아나자, 돈 대출해가지고 살아나자 하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살려고는 하고 있으나 기업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자영업자가 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전부 다 실업자들이에요. 실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내가 실업을 했는데 가면 빨리 돈이 필요하네, 직장 찾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인력시장이요, 완전히 지금 우리 IMF 때 버금갈 정도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인력시장, 거기 지금 인력시장이요, 지금 인력시장 가보시면요, 우리 IMF 때 그 봉고차 와가지고 어이 김씨, 문씨, 그래 박씨 여기 들어오고 출발! 그럼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지금 집에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굶고 있어요. 아유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딴 차 알아보세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사람을 뽑았을 때 그만큼 자기가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때요? 감축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막 잘라내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무급휴가, 더 이상 뽑지 않고 채용을 안 하고 있고, 그죠? 채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은 뭐 해요? 돈을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간에다. 그래서 기업들이요,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보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기업 말고요, 흑자가 나는 기업들의 유보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벌 수 있는 시장이고 투자만 하면 돈 번다 라고 하는 시장이면은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왜 돈 들고 있겠습니까? 왜 돈을 들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부추기고 지금 우리 회사에 투자해줘 라고 하는 것처럼, 뭐 신풍제약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풍제약 저렇게 끝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왜 투자를 뭐 더 안 사고 왜 2천억치를 팝니까? LG화학 생각 한번 해보세요. LG화학이 더 잘 되고 배터리 사업 부문이 더 잘 될 것 같으면은, 저라면 LG 뭐 내부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완전히 뭐 전재산 막 다 털어넣어야지. LG 자사주도 엄청 사야 되고요. 남 주려고 안 해야죠. 아니 LG를 왜 분할해가지고 IPO를 통해서 남한테 줍니까? IPO를 한다는 말은요, 지금 일개 아무나 청량만 하면 주겠다는 거거든요. 주식을요. 아무나 청량만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지금 가칭이라고 하죠. 그 회사의 지분을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욕심이 없으면 그럴까요? 지구 회사에? 안 그래요? 아니 LG가 10조가 없는 회사입니까? LG가 10조가 없어요? 투자자금 10조를 못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니요, LG에 돈 10조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LG 배터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거가 10조 투자해가지고 만들지. 주거가 아예 100% 해갖고 그냥 IPO 안 하고 남들 주지 말고 하지. 왜 기업 공개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누구나 돈만 있다면 청약을 하면 주식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저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LG화학도 그렇고 뭐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은 좋아 보이잖아요. 또는 아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개인들의 돈 뺏는 방법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뺏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에 눈먼 돈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본인은 눈먼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눈먼 돈일 가능성도 큰 거고요. 그런 돈들이 지금 시중에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사기를 쳤을 때 또는 내가 한탕 해먹으려고 했을 때 한탕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1번, 안 되면 2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모럴 해저드 조심해라라고 미리 강의 한번 해드렸죠. 기억나세요? 조심해야 되는 기업들 유형 제가 강의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 혹시? 한 달 전쯤인가? 2달 전쯤,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업들 조심해라. 지금 이제 유상증자 해가지고 기업들 돈 빨아먹으려고, 여러분들 돈 빨아먹으려고 막 완전히 환장할 거고, 기업 상장 많이 시킬 거고, 그런 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분명 경고해드린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살 겁니까? 뭐, 3월에 샀으면 돈 벌었겠죠? 3월에 샀으면 돈 벌었겠죠? 명절 전에 팔았으면은, 여러분들 현금화 했으면은 저런 장 안 만났겠죠? 과거 이야기 왜 합니까? 저는 맨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리고 있어요. 뭐가 실력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다 맞출 수 있겠다. 여기서 하면 되고, 여기서 팔면 되고, 여기서 하면 되고, 여기 팔면 되고, 여기서 하면 되고, 여기 팔면 되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어요. 매 강연마다, 매 방송마다 앞으로 어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에이 설마 LIC 야 정말 바보가 저 맨날 비관적이야. 저는 맨날 저렇게 해. 내가 말한 거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년 전 방송 보시고 지금 보세요. 6개월 전 방송 보시고 지금 한번 봐보세요. 3개월 전 방송 보시고 지금 한번 봐보세요. 한 달 전 방송 보시고 지금 봐보세요.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 이상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저는 더 한 차원 더, 아니 수십 차원 더 넘어서 가지고 정말 많이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제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노력해야죠. 안 보이는 걸 맞추려고 하는데 당연히 신기일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보이는 걸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게 뻔할 뻔짜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흑자가 나는 기업들이 유보율이 좋아지고 있다? 아니 주구는 돈 쌓아놓으면서 개인들한테 투자하라 그러네? 아니 자기들은 흑자가 나서 돈이 많다고 하면서 그 돈 투자 안 하고 개인들한테는 투자해달라고 그러네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으로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으면 직원을 더 뽑아야지. 아니 사업으로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으면은 직원을 더 뽑아야죠. SK바이오팜 앞으로 짱짱하게 돈 많이 벌릴 것 같으면은 상장시키지 말고 주주가 그냥 완전히 꿀꺽 해가지고 100% 지분을 가지고 아무도 안 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빅히트? 좋은 거 알겠는데 좋으면은 계속 상장시키지 마라. 왜 돈 빨아당기려고 그러지? 카카오게임즈? 좋은 거 알겠는데 그렇게 좋은 거면 상장시키지 마라. 비상장에서 비싸게 올라가면 되잖아. 쿠팡 얼마나 좋으면 상장 안 시킵니다, 여러분. 쿠팡 얼마나 좋으면 상장을 아직까지 시킬 생각이 없어요. 비상장 주식 거래도 안 돼요, 여러분. 쿠팡 이용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 상장할 때쯤 되면은 단물 빠진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요. 상식적으로요. 아니 제가 왜 쓴소리를 하냐면요. 세상이 더럽잖아요. 아니 왜 세상을 무슨 이솝우화처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름답게만 보고 계세요, 왜?
이거 완전 이소우화처럼, 인간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돈 벌 거 있으면은 자기들이 안 벌고 상장시켜가지고 우리 불쌍한 개미들을 위해서 주식도 나눠주고 그래. 너무 좋아. 야, 삼성전자도 봐봐. 개미들 못 살까봐 25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준 줄 알아? 5만원으로 쪼개줬어. 세상은 역시 살만해. 미쳤어. 어머, 너무 좋아. 뭐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사기당하고 사세요? 아니, 어디 가서 항상 사기당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저는 좀 꿈 좀 깨세요, 여러분. 세상 더러워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더럽습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워요. 손때도 묻지. 돈 때문에 사람도 싸우고 사람도 죽이고 싸우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제일 많은 곳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돈을 벌겠다? 깨끗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이 세상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상장주, 신규 상장주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상장 될 때부터 비싸다고. 근데도 삽니다. 뭐 어떡해. 그린 뉴딜주 사지 마세요. 제약바이오 급등주 사지 마세요. 급등한 거 제발 사지 마세요. 넷마블도 이제와 사지 마세요. 왜 자꾸 살라고 합니까? 카카오도 사지 마세요. 네이버도 사지 마세요. 왜 자꾸 비싼 거 살라고 합니까? 미쳐버리겠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비싸게 사요. 뭐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뭐 협박이라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다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쓴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쓴소리가 말이 쓴소리지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소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정하시면은 이거 한번 7번 눌러볼까요? 말이 쓴소리라고 하는 거지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저는 입 빨린 소리 안 해요. 뭐 좋아 보이는 뭐 위로해주는 말 그런 거 안 해요. 현실적으로 가장 그냥 올바른 소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제 말 듣고 판단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희망만 주면 됩니까? 그럼 나도 사기꾼이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린이들 올라갈 겁니다. 이거 조금만 있으면 본전 올라올 겁니다. 바닥에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아유 이렇게 사시면 안 되지만은 많이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 듣고 무슨 판단을 해요. 더 죽이는 거지. 상대방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듣긴 편할 수는 있겠죠. 뭐 저도 듣기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듣기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사악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악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그런데요. 저번에 방송하다가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막 속상해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말이 안 나오는 거에 더 이상, 이거는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히나 LG화학. 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 어르신인데, 저는 그 어르신 LG화학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LG화학 어르신 아직까지 기억나요. LG화학 이야기하다가 진짜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르신인데, 이거 좀 제발 그냥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팔고 좀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만만한 시장 아닌데 안 팔았으면 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겠죠. 뭐 네, 고생하고 계시겠죠. 세상이 참 더러운데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더러운데 왜 세상을 더럽게 보질 않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을 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이 더러운 세상이 싫어요. 근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더러운 자본주의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라면서요.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이 시장의 룰을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은 아름답지만 주식시장은 더러워요, 황금사님. 세상은 아름다운 거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더러워요. 지금부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유상증자예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유상증자. 이제 계속 터져 나올 거예요. 많은 기업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이거 많은 기업들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유상증자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유상증자 많은 기업에서 터져 나올 거고요. 그 돈 빼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니 유상증자가 많은 기업에서 나올 텐데 과연 이거를 사업에 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사업에 쓸까? 아닐 것 같은데. 사업에 쓸 수 있을까? 아닐걸. 지금 회사가 힘들어서 기업들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은 걸 아니까 돈 좀 빨아당겨 보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사업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신사업 진출이라는 이야기로 주가 급등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게요. 이런 시장이 펼쳐지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 들고 있지 말고 현금화라는 게 어떤 종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런 내용들이 터져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이 회사 유상증자 하겠다라는 개념은 잘 안 생겨요. 전문가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회사가 힘들다는 기준하고 우리가 힘들다고 보는 기준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 회사 괜찮네, 탄탄하네 아직까지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야 우리 회사 힘들어 유상증자 하자 라고 결정하게 되면은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주거 회사가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시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종목을 안 들고 있는 것.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저런 내용들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 것.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현금화예요. 이거 똥 피하고 싶다면요. 똥을 피하고 싶다면은 똥이 묻을 수도 있는 어떤 물건을 들고 있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안 했잖아요. 왜요? 어떤 종목은 뭐 해야 될지, 뭐 이것도 현금화 해야 되나, 이거 현금화 해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저거 팔아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판단 안 서죠. 이걸 들고 가야 되나 저걸 들고 가야 되나 판단도 안 설 거고, 두 번째 타이밍도 잘 모르죠. 현금화를 언제 해야 돼가지고 내가 그러면 팔아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팔지를 못해요. 세 번째 시장이 유혹하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종목은 팔아도 되고 무슨 종목 들고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타이밍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팔지도 못하겠어요. 세 번째 시장이 계속 유혹하니까 종목이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매일 매매합니다. 단타의 신들입니까? 아니 단타를 얼마나 잘하시길래 왜 자꾸 단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단타예요. 매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단타예요. 여러분들 지금 단타 해갖고 수익 좀 봤다고 하면요 시장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실력 아닙니다. 내 실력 아닌 걸로 돈을 벌었으면요 그 시장이 다 도로 뱉어야 돼요. 뱉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뱉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뱉어야 됩니다. 안 뱉고 싶다고요? 그만두세요. 현금 들고 딱 그만두면요 안 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매매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뱉으세요. 언젠가 뱉게 됩니다. 도박이라는 것도 막 그렇잖아요.
처음 좀 벌 때 그만두면 되거든요. 처음 한 판, 두 판, 세 판 벌 때 그만두면 되는데, 네 판, 다섯 판 하다가 마지막 판에 앉게 되면은 홀라당 다 벗겨먹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타짜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죠. 도박판에 갔어도 좀 벌 때 그만두면 돼요. 카지노도 돈을 좀 벌 때 그만두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판에 앉으면은 다 뺏겨 먹어요. 근데 그 마지막 판이 몇 번째 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시장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하락 때는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충격이 아니라 사람들이 패닉이 아니라 매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누가 매도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단순히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요. 수급 저는 안 보니까 외국인 기관 떠나가지고 이걸 누가 팔고 있을까? 그러니까 당하는 자가 팔고 있을까? 또는 당하게 만드는 자들이 팔고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거 당하게 만드는 자들이 팔고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은 사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추가 매수 계속 하고 계실 거고, 추가 매수 해도 되나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현금 가지고 계시는 거, 이 정도 빠졌다고 이제 좀 들어가도 될까 생각을 하실 거고, 수익 본 사람들은 계속 살려고 할 거고, 그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올라가겠지 싶을 거고, 안 팔걸요, 개인 투자자들. 현금화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고 저를 추종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을 한번 열거해 놓고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현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에도 현금화를 100%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주식 100%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빚 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강의를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내면 안 된다. 화폐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빚을 내면 안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쯤에서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참 부끄럽지만 문현진 아는 거 진짜 허벌나게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면 이응지읒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강의해 왔던 내용들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니 이게 한 사람 뇌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가 싶지 않나요? 강연 내용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가 어줍지 않은 강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유튜브 강의들 있죠. 무료 유튜브로 이렇게 무료 강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돈 받고 해야 되는 강의 정도의 수준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게 공부해서 알게 된 지식, 제가 요약한 거, 제가 분석한 거, 여기 아낌없이 드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항상 그거를, 공짜로만 들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식 전문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타이틀을 미래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요. 저는 미래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을 달고 싶나? 멘토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래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미래를 그냥 내다보려고 하는 거죠.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을 분석을 해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으신지 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거예요. 판단 안 되실 거고 언제 들어갈지 잘 모르실 거고 유혹을 좀 못한다 이렇게 유혹에 못 이겨내실 텐데 지금 시장은 저는 쌍봉이 이게 위치가 좀 좋지 않습니다.
약간 좀 쌍봉 위치가 좋지 않고요. 지난 4월달 이후로 이렇게 추세를 보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달은 충격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이제 우리가 방송을 3개월치밖에 못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료왕 방송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3개월치밖에 못 보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예측했던 주가의 흐름이 빠져가지고 2000포인트까지 한번 밀릴 거라고 봤고요. 명절 지나서. 그리고 2400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근데 제가 2400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개미들 엄청 꼬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래. 근데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그리고 폭이 달랐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저는 예측이 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럼 예측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빠질 거라고 봅니다. 지수로서는 어디까지 빠질진 잘 모르겠어요. 지수로 어디까지 빠질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최소 1000은 깨고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최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750포인트로 봐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빙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그리는 세상은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실적이 좋아질 이유 없습니다. 미국, 중국 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중국 지금 싸우는 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되게 심각한 거예요. 미국, 중국 싸우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아,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 라고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저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맞든 안 맞든. 자, 그럼 내려갈 때 수익이 안 나나요? 아니요. 2018년에 수익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왜요? 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을까요?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급락한 거 잘 잡아요. 바닥을 잡아서 올라갈 때 파는 거 되게 잘합니다. 원래 저는 그런 매매를 해왔고 내려가는 장세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올라가는 장세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내려갈 때 더 자신 있어요. 하락장에 자신이 있다고요. 왜? 그것만 준비해왔거든요, 저는. 대공황을 이제 생각을 했나고요? 아니요, 저는 2016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무료 강연 그때부터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2016년부터 2018년부터는 하락장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거까지 다 들어가면서요. 저는 이제 그 장이 이제는 곧 왔구나. 지금 여기서 패닉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폭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처럼 이런 폭락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락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락세라고 하는 말은 차트로 그린다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목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점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할 만큼 다 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 오늘 만약에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기 9월 15일하고 9월 16일 방송 한번 보시면 좋아요. 유료 방송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못 봐요.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방송 보시면요, 제가 그래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징조상 이거 아닌 것 같다. 못 올라간다. 제 예감상 이거는 하락이 나온다. 왜 하락이 나온다고 하는지 정말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하락 나온다고. 그리고 하락이 나왔어요. 추세 전환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시장 끝났다고 봅니다. 상승에 대한 어떤 희열, 환상 다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이후에 악재가 안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하락세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악재가 생기면 충격 한번 주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역시 하락세로 진행이 되거나 기껏해야 횡보 조금 하다가 결국 내려간다고 봅니다. 기껏해야 횡보를 조금 하다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왜 우리는 경제위기를 못 잡을까? 경제위기가 오는 거 좋아. IMF 때 저점에 잡았으면 돈 벌었다. 2008년 때 저점에 잡았으면 돈 벌었다. 또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확 빠졌을 때 3월 달에 잡았으면은 샀으면 돈 벌었다는 다 알고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경제위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샀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그때 샀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그 당시엔 안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다 치고 빠지는 데 능해요. 치고 빠지는 데 능해요. 근데 그들은 특출난 데가 뭐냐면요, 특출난 게 치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매수가 강한 게 아니라 적당히 먹고 나오고 멈출 줄 알아요.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아요. 매도가 능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능해요. 굉장히 잘 피해 다니고요. 내 재산을 굉장히 잘 지켜낸다고요. 그냥 막 돈 벌고 싶어갖고 막 뭐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주식의 고수가 아니라 부자가 되거나 주식의 고수들은요, 전부 다 빠지는 데 능해요. 안 해야 될 때 안 할 줄 알아요. 지금 뭐냐면요, 경제위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샀으면이라는 생각이요, 무서워서 못한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수만 잘하면 내가 돈 번다 생각하죠. 아니요, 그 전에 욕심을 멈출 줄 몰라요. 계속 달려듭니다. 계속 달려들다가 물려가지고, 계속 달려들다가 물려가지고 아래쪽에선 잡을 여유도 없고 이미 물려가지고 공포를 먹었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나갈 줄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도 나가라 이야기 해드리고 있죠. 올 초 1월 달에도 나가라 이야기 해드렸어요. 2018년 초 나가라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때도 나가라 이야기 해드렸어요. 지난 방송 한번 보세요. 아유, 말하기도 입이 아파요. 그때 제가 나가라 하지마라 엄청 이야기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없어요. 지금 못 나가면은 아유, 더 하세요. 하고 싶으신 분 더 하시면 됩니다. 욕심 내세요. 안 팔고 싶으면 들고 가세요. 현금화시려면 해보세요. 그냥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나중에 내 말 들을 걸, 문현진 말 들을 것만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만 하지 마세요. 부자들과 주식 고수들은요, 나가고 빠지는데 되게 능해요. 저는 지금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가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미 늦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팔아야 되는지 판단 안 되거나 언제 들어가야 될지 타이밍을 모르겠다, 시장이 자꾸 유혹한다, 그러면은 들어오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 안 된다 생각하시면요, 안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아니라도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와 보시길 바라고. 1644-6646 통화 중이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통화 중이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전화 드릴 겁니다. 저희가 전화 드릴 거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이렇게 통화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야 되는 종목이랑 팔아야 되는 종목 항상 다 문자로 나갑니다. 그걸 자꾸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문자로 다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사고 싶은 종목이 없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계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험난한 시장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힘드시면 방송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김동진님께서 너무 비싸네요 하셨는데, 저는 이 돈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해주는 걸 위해서는 싸요. 미안합니다. 제가 해드리는 걸 위해서 싸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돈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격 더 이상 못 내립니다. 저는 이 돈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